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110만원을 인터넷 끝판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현금 지원금에 72만원 결합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혹시나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55-3312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하세요. 1555-3312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간밤에 굉장히 큰 소식이 떴습니다. 바로 이 카와이 레너드에 대한 뉴스인데요. 과연 카와이 레너드와 LA 클리퍼스가 어떤 의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과거 사례와 비추어서 이 사안이 얼마나 또 무겁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ESPN 출신의 이 파블로 토레라는 양반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보도를 했습니다. 카와이 레너드가 클리퍼스와 이면 계약을 맺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뭐 저처럼 1990년대 초중반부터 NBA를 보신 분들이라면 25년 전에 이면 계약이라는 단어가 NBA를 강타했을 그 당시를 떠올리셨을 텐데, 그 이야기는 제가 뒤로 미루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 파블로 토레의 레너드가 클리퍼스 이면 계약을 맺었다라는 주장이 파문을 이는 이유는, 이러한 스폰서십 계약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NBA 사무국으로부터 무거운 페널티가 부과되는 이른바 셀러리 캡을 피하기 위한 수단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뭐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만, 일단 이런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NBA 팬들이나 NBA 사무국이나 다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파블로 토레의 보도를 요약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티브 발머 클리퍼스 구단주가 한 식목회사에 50미를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5천만 달러를 투자한 겁니다. 5천만 달러면 뭐 거의 르브론 제임스 또 스테픈 커리의 1년 연봉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지난 2025년 3월에 파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채권자 목록에 레너드가 관리자 또는 회원으로 지명된 KL2 아스파이어 LLC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서가 들어왔어요. KL2면 뭐 카와이 레너드 2번이라는 거겠죠. 채권자 목록에 레너드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다른 유명인 후원자들과는 다르게 레너드는 그 어떤 일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요. 채권자 목록에 이름이 있었는데 레너드가 아무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파블로 토레가 망한 회사의 전직 직원 7명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황이 드러나는 거죠. 자, 무슨 내용이었냐면, 레너드가 2022년 시작된 마케팅 계약에서 4년 동안 28밀이면 꽤 큰 돈입니다. 4년 동안 28밀을 받는다는 문서를 제공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직원의 말은 레너드가 4년 동안 28밀을 받는다는 그 문서의 내용대로 그 돈을 받으면서도,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름만 올리고 돈 받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상한 이면 계약은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괴상하고 요상합니다. 일단 레너드가 만약에 클리퍼스 소속이 아니라면 이 스폰서십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클리퍼스 소속일 때만 이 계약 조건을 발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레너드는 회사가 원하는, 그러니까 저 식목 회사가 원하는 홍보 내용을 전혀 배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나를 뭐 플랫폼으로 나를 줄기로 무언가 회사를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그런 행위를 일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주겠다는 거죠, 회사는. 레너드는 돈을 받겠다는 거고, 받겠다는 입장에서는 땡큐고, 주는 입장에서는 뭐 무언가 본인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면서 돈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세 번째, 정리하자면 레너드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도 금액을 받는 그런 계약이라는 겁니다. 이상한 계약이죠. 받는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 주는 입장에서는
무언가 본인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걸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스피커에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죠. 이 파블로 토레는 누구인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의 지성파 저널리스트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단 뭐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저 대학 나와서 뭐 무식하게 행동하기가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저널리스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굉장히 지성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블로 토레는 주로 탐사 보도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 또 말로써 푸는 토크멘터리에 굉장히 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그리고 모두가 꺼리고 또 재미없어 하는 소재를 다루는데 달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뭐 카와이 레너드의 이면 계약은 대중들도 관심을 가지만 하지만 이런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장기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소재를 굉장히 잘 다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단순한 감이나 혹은 뇌피셜로 의존하기보다는 데이터, 그 다음에 실제 하는 역사, 또 사회적인 맥락을 총동원하는 유형이다,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파 저널리스트라는 평가를 받겠죠. 자,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건 팟캐스트이자 유튜브 쇼인 이 파블로 토레 파인드 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요 파블로 토레 파인드 아웃이라는 이 팟캐스트가 2024년, 불과 1년 전이죠. 이 권위 있는 에드워드 R 머로우상을 수상하면서 또 남다른 그런 저널리즘의 역량을 입증받았다고 합니다. 그냥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레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번 보도는 파블로 토레가 무려 7개월 동안 아주 면밀하게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7개월 동안의 문서가 무려 3,487개였다고 해요. 무지막지하게 많죠. 그리고 내부 관계자, 인사이드 소스가 7명이니까 굉장히 대대적인 보도였고, 또 이런 보도를 증명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파블로 토레의 커리어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미국 최고의 스포츠 주간지 중 하나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 소속돼 있었고 2012년에 이직합니다. 그리고 23년까지 ESPN 시니어 라이터로 활약을 하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ESPN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니어 라이터로. 그리고 2023년 이후로 현재까지는 이 댄 르바타드라는 인물이 설립한 미도우락 미디어로 이적을 했다고 해요. 당연히 뭐 많은 돈을 받고 갔겠죠. 정리하자면 뭐 저도 파블로 토레가 누군지는 잘 몰랐습니다만 이런 보도나 혹은 또 세간의 평을 봤을 때 제가 레딧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히 집요하고 또 지성적인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자, 다시 레너드로 돌아와서 다른 언론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 파블로 토레가 특종을 빵 터뜨렸잖아요. 그러면 샴즈, 뭐 스티븐 A 스미스, 뭐 그 다음에 브라이언 윈드워스트, 자, 이런 사람들도 긴장하고 또 본인들이 이 과정에서 무언가를 또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또 더 심층적인 보도를 하게 마련이죠. 샴즈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적절한 지급이나 자금이 제공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나온 정황만으로는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뭐 샴즈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냥 뭐 AI 같은 답변입니다. 저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리고 스티븐 A 스미스는 카와이 레너드를 조롱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하지 않고 돈을 받을 방법이 있다면 카와이 레너드만큼 특출한 재능을 지닌 사람도 없다. 굉장히 비꼬면서 돌려가기 했죠. 그리고 NBA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될 수도 있으니. 그래서 마이크 베스라는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클리퍼스와 카와이의 언론 보도를 NBA 사무국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곧 조사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국 다 타고 있을 수 없죠. 무슨 얘기라도 해야 되니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클리퍼스 소속일 때만 이 계약 조건은 발동한다라는 그 조항이 가장 저는 이상해요. 결국에는 클리퍼스 구단과 또 카와이 레너드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보상의 구조라는 거죠. 클리퍼스 소속일 때만 이 계약 조건이 발동한다는 건 좀 웃긴 일이잖아요. 물론 뭐 LA가 수많은 투자자들 또 유명 후원자들이 직접적으로 뭐 거주하는 곳이긴 하지만 클리퍼스 구단 소속일 때만 이 계약 조건을 발동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상한 냄새가 나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의혹 단계이긴 하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면 계약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제가 이 뒤에 또 후술할 그런 인물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다만 NBA 사무국이 사업체, 지금 망했지만 그 식목을 하는 사업체와 선수의 후원의 관계를
의도적인 그런 회피 수단으로 볼지 여부가 쟁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이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이면 계약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때가 있죠.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2000년 미네소타 팀버울브즈가 조 스미스와 7년 86mm 이면 계약을 맺어놓고 실제로 발표한 건 1년 계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조작된 문서가 버젓이 존재했고 모조리 발각됐죠. 자, 당시의 징계 내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조 스미스 계약은 무효가 됐습니다. 두 번째, 미네소타 구단은 3.5밀 3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요. 이것도 그 당시 뭐 금액으로 친다면 적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컸습니다. 1라운드 지명권 무려 5장이 몰수됐어요. 이후에는 3개로 감소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것도 5개는 너무 심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그래서 3개로 줄긴 했습니다만 미네소타의 미래가 완전히 암울해졌죠. 이것 때문에 뭐 케빈 가넷의 전성기는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당시 구단주였던 글렌 테일러, 당시 단장이었던 케빈 맥헤일은 1년 동안 휴직하게 됩니다. 엄청난 중징계를 받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조 문서가 버젓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를 찾아낸 거죠.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발각이 되면서 결국 미네소타는 1라운드 픽까지 몰수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손해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CBA에 명시된 이면 계약 징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 1차 위반 때는 4.5mm, 2차 위반 때는 5.5mm 부과되고요. 두 번째, 해당 선수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라운드 픽 한 장이 몰수되는데 현재 CBA에 명시된 이면 계약 징계가 뭐 생각보다 세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선수의 계약이 무효가 되고 1라운드 픽을 또 쓸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구단에게 징계가 부과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카와이 레너드라는 인물을 이해하고자 할 때 데니스 로벌슨이라는 카와이 레너드의 친삼촌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른바 미국에서 엉클 데니스라고 불리는데요. 이 카와이 레너드의 또 다른 스피커이기도 하죠. 친삼촌인 데니스 로벌슨을 뜻합니다. 단순한 가족 구성원을 넘어서 에이전트, 사업 관리자, 또 가장 신뢰하는 핵심 조언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엉클 데니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첫 번째, 최고의 레너드 보호자이자 유능한 설계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2008년에 이 카와이의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마크 레너드의 형제가 바로 데니스 로벌슨인데 아버지의 사망 이후에 카와이에게는 이 삼촌이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자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었죠. 그래봤자 카와이 레너드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20살이 안 됐으니까 뭐 17, 18이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 엉클 데니스는 레너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카와이 레너드라는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매우 유능하고요. 그리고 연봉 협상, 이적, 광고 계약까지 모든 비즈니스에서 카와이의 이익을 최우선합니다. 이거는 뭐 카와이 레너드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게이트키퍼, 그러니까 문지기 역할도 합니다. 이 카와이 레너드의 성격 자체가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죠. 내성적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카와이를 대신해서 삼촌인 데니스가 외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NBA 팀 및 광고주들과도 협상을 주도하고요. 또 언론 인터뷰까지 모든 것들을 이 엉클 데니스가 관리합니다. 자, 그러면서 카와이가 농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카와이 레너드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이자 유능한 삼촌인 셈인 거죠. 자, 하지만 또 반대 시선도 있습니다. 까다롭고 비밀스러운 협상가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첫 번째, 이 엉클 데니스가 모든 걸 주도하다 보니까 또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협상 스타일이 상당히 강경하고 폐쇄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 태도 자체가 강경하고 자신의 요구를 절대 굽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는 유형으로서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레너드가 배후에 있고 엉클 데니스가 뭐 나서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 데니스 로벌슨의 성향 자체도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샌안토니오와 불화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데니스 로벌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주체는 레너드예요. 하지만 이 데니스 로벌슨이 그 선봉에 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악평이 널리 알려진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2017-18 시즌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 카와이의 대퇴사득금 부상 회복을 두고 샌안토니오 스퍼스 구단 의료진과 카와이 측의 의견이 정면 충돌합니다. 그리고 불화가 생겨났고 카와이는 잠수 타버리죠.
구단을 불신했고요. 또 이적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인물이 바로 데니스 로버슨입니다. 레너드는 당연히 뒤에서 암묵적으로 지지했던 거고, 로버슨은 나 샌안토니오 못 믿어, 이제 샌안토니오 못 뛰어, 이적해줘, 트레이드 시켜줘 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사건으로 결국 카와이 레너드는 토론토로 떠나게 됐고, 데니스 로버슨은 팀을 좌지우지하는 선수의 막후 인물이다 라는 이미지가 형성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적을 했습니다만, 클리퍼스 이적 당시에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2019년 카와이 레너드는 토론토 랩터스를 NBA 우승으로 이끌고 나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립니다. 자, 그러면서 토론토에 남을 것이냐, 뭐 아니면 LA 레이커스로 이적할 것이냐,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가 있었고, 당연히 러브콜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카와이 레너드가 LA 레이커스를 포함한 다른 팀들에게 규정 이외에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다고 해요. 팀 지분 달라, 이거는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 전용기도 달라, 그 다음에 주택도 제공해 달라, 아주 뭐 갑질을 제대로 한 거죠. 근데 이런 루머를 인지했던 NBA 사무국이 이 팩트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었어요. 뭐 당연히 흐지부지 되긴 했습니다만, 보통 이런 일들은 그냥 조용히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루머가 떴다는 것 자체가, 야, 갑질 엄청나다, 카와이 레너드 진짜 음흉하다, 돈 밝힌다. 그런데 데니스 로버슨의 방패를 앞세워서 결국 본인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다 들어달라는 유형이다, 진짜 피곤한 선수다, 이런 평가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선수 권력을 이용해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카와이 레너드와 또 엉클 데니스가 받게 됩니다. 자, 종합적인 평가를 하자면 이 데니스 로버슨이라는 삼촌은 카와이에게는 최고의 방패이자 설계자다. 하지만 리그 전체를 놓고 보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미스터리한 인물이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카와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평판이 좋은 인물이라 보기는 어려운 거죠. 강경하고 폐쇄적이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이익만 줬고, 이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갑질하는 유형의 캠프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토론토 시절에도 카와이 레너드와 엉클 데니스는 많은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FA로 풀렸을 때 토론토 구단주에게 15밀짜리 광고 계약을 요구했어요. 저는 이 카와이 레너드의 과거가 지금 이 사태의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토론토 구단주에게 15밀짜리 광고 계약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연봉 이외의 돈을 챙겨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론토 구단주는 당연히 레너드를 잡고 싶어 했고, 그 당시에 구단주였던 레리 타네바움은 이를 들어주기 위해서 세계 스폰서에 직접 전화했다고 합니다. 돈을 마련해 줘야 되니까, 광고를 줘야 되니까. 그런데 레너드는 간만 보고 토론토가 아닌 클리퍼스와 계약하게 되죠. 제가 토론토 구단주면 진짜 빡칠 것 같아요. 돈 달라고 해서 스폰서에게 알아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랩터스가 아닌 클리퍼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클리퍼스로 이적하기 전까지 레너드는 랩터스와 레이커스 사이에서 이적을 저울질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니스 삼촌은 소유권 지분, 전용기 이용권, 그리고 확정된 스폰서십 계약금, 자,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지금 LA 클리퍼스와 카와이 레너드 간의 이면 계약, 네, 이런 전례를 놓고 봤을 때 대단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리퍼스와 발머 구단주의 입장문을 제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클리퍼스와 발머 구단주가 공식적으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클리퍼스나 스티브 발머 구단주 모두 셀러리 캡을 회피하지 않았다. 발머가 카와이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에스피레이션, 그 아까 식목 회사입니다. 에스피레이션에 투자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 발머가 투자한 이유는 에스피레이션의 공동 창립자들이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고객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발머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투자자와 스포츠팀을 속인 에스피레이션이 파산을 신청했다. 그리고 공동 창립자인 조셉 삼버그는 최근 2억 4,300만 달러 규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정부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머와 클리퍼스 모두 에스피레이션이나 공동 창립자의 부적절한 활동에 대해 알지 못했다. 에스피레이션은 2021-22 시즌과 2022-23 시즌 팀 스폰서로 활동하다가 계약을 불이행했다. 팀 스폰서가 같은 팀 선수들과 스폰서십 계약을 맺는 건 특이한 일이 아니다. 발머나 클리퍼스 조직 모두 카와이와 에스피레이션의 독립적인 스폰서십 계약을 감독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클리퍼스는 NBA 규정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전적으로 존중한다. 에스피레이션과 관련된 조사를 받을 것이며 클리퍼스 또한 에스피레이션의 노골적인 사기 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법 집행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게 뭐 팩트가 됐든 아니면 그냥 무혐의로 끝나든. 자, 이제 비시즌이 한창인데 9월 초에 가장 NBA 소식이 없을 때 정말 뜨거운 감자가 떠올랐습니다. 과연 어떤 식의 결말이 될지, 제2의 미네소타 팀볼브스가 될지, 아니면 조용히 넘어갈지, 아니면 정말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파블로 토레가 침소봉대한 것인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상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